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의 아니게 인강을 찍게 됐는데, 자, 마지막 인사를 드렸는데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유는 이제 내가 문자로 공지한 것처럼 자, 문제 8번이 좀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모르겠어. 왜 복수 정답이 이렇게 인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자, 인강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인강을 찍는 게 맞나? 사실 나 혼자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맞잖아. 2번, 4번 대부분 학생들이 2번과 4번에서 고민을 했을 거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입 닫고 있으면은 그냥 모두가 다 행복한 사회가 될 건데, 그렇죠? 여기서 내가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띄워놨는데, 최대다수 최대 행복,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도 행복하고 유효한 거에 넘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2번을 찍은 애들은 약간의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자, 4번을 해서 맞은 애들은 또 운이 좋은 거고, 나도 그냥 넘어가면 내 학생들 중에 4번을 한 친구들이 또 기분 좋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은, 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지. 소수의 희생이 있어야 되겠지만 2번을 실력으로 해서 맞은 친구들은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겠지만 그냥 유형부에 넘어가면 되지.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벤담의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만 입 닫고 있으면 그냥 이 문제가 넘어갈 건데,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늘 강조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을 가리키는 선생으로서 정의롭지 못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4번을 맞은 학생들에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근데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자, 길을 가다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내가 가지면 안 되잖아. 문제가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정답으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건 그와 같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고 오히려 그냥 겸허히 한 문제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두 번째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이 문제가 취소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 근데 어떤 선택이든 결국 선생님의 선택이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찍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강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문제가 자, 무슨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정답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아니, 있을 수 없는 복수 정답이지 않습니까? 왜냐? 아니, 2번과 4번이 어떻게 복수 정답을 낼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자, 2번은 기억 미음이고 4번은 기억 리을 미음이잖아. 그치? 자, 이게 복수 정답이 된다고 하려면 논리는 딱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4번이 2번을 포함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 리을, 미음이 옳은 문장인데 2번은 기억, 미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기억, 미음도 옳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4번은 옳은 문장을 모두 포함한 선택지이고 기억, 미음은 그 중에서 두 개만 포함한 선택지다. 자, 이런 논리가 되면 그때는 둘 다 복수 정답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그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학교쌤이 정확하게 쓰셨지. 뭐라고? 다음을 바탕으로 보기 위해서 정확한 문장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수 정답은 있을 수가 없는 복수 정답이다. 왜? 분명히 문제에 있는 발문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만약에 리을이 옳은 문장이라면 2번은 답이 될 수 없어. 왜? 있는 대로 고르지 않았잖아. 리을이 있는데 고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만약에 리을 문장이 잘못된 거라면 있는 대로 고른 2번이 정답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선택지다. 자, 뭐로 인해서? 발문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로 인해서.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기억, 미음이 맞는 문장인데 2번 기억, 미음이 있으니까 이것도 포괄을 하는 거야 라는 논리를 펼치신다면 있을 수 없는 논리다. 왜? 있는 대로. 이 표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쵸? 자,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자, 내가 여기 좀 오늘 말할 걸 정리를 해놨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2번과 4번의 복수 정답은 이 문제에서는 절대 논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답을 봤을 때 처음에 너무 당황한 겁니다. 왜? 아니, 있을 수 없는 복수 정답을 인정했습니다. 있는 대로 다 골라라며. 그러면 리을이 맞으면 답은 4번이고
리을이 아니면 2번이지. 어떻게 2번과 4번이 공존합니까? 따라서 리을은 맞냐 아니냐를 따져야 돼. 그래야지만 답은 2번이냐 4번이냐가 정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리을 문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 전에 먼저 보기에 있는 정보를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뭐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자, 내가 여기 정리를 좀 해놨어. 이거야. 자,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조건들을 읽고 나열했는데, 첫 번째, 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그러니까 필수 성분들은 삭제가 되면 안 돼.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 돼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조사나 어미를 사용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한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이 중복되면 생략 가능해.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조건이 첫 번째 조건과 약간 호응이 되지, 그치? 그래서 다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그런 문장 성분 중에서도 하나의 문장 안에서 중복된다면 그때는 빠질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런 크게 네 가지 조건을 보기에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자, 먼저 첫 번째, 자, 기억은 맞는 문장이에요. 자, 왜? 자, 일단 1번을 어기기는 했어. 자, 용을 길들이면 사람이 교회에 올라갈 수 있는 데라고 되어 있지만 용을 길들이는 게 누구인지 빠져있지, 그치? 자, 하지만 4번 조건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자, 한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이 중복되면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을 길들이면의 주체가 사람이라고 하신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용을 길들인다. 사람이 그 위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때는 하나의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이 중복되니 생략 가능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필수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4번, 네 번째 조건에 의해서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니은은 너무 쉽습니다. 왜? 여기는 용이라는 주어가 빠져있어. 그치? 그래서 머리를 돌려 그를 잡아먹는 주체. 용이 빠져있으니까 자, 니은은 문장 성분의 필수적인 성분인 주어가 빠져있다. 따라서 옳은 문장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자, 너무 쉽지? 자, 여기 라고라고 되어 있는데 라고는 직접 인용에 해당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큰 따옴표가 없으니까 자, 단접 인용 조사 고를 쓰셔야지. 그치? 그래서 잘못된 조사를 쓰셨으니까 자, 디귿도 X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잘 왔을 거야. 그쵸? 자, 근데 자, 이제 리을부터 고민이 시작되지. 자, 근데 리을은 오늘 수업의 주제니까 자,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자, 미음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자, 미음은 따로 논할 게 없어. 왜? 주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목적어 자, 살필 것입니다. 자, 서술어까지 해서 완벽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미음은 옳은 문장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리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을이 옳은 문장이라면 답은 4번 그리고 리을이 옳은 문장이 아니라면 답은 2번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리을이 과연 옳은 문장일까 아닌 문장일까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자,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다면 자, 상대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일단은 문장을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문장 성분 분석하는 거 연습 많이 했죠? 자,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뉘어.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혹은 설득하고 싶다면 여기까지. 그러면 면이 붙었으니까 이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그치?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자, 소품은 취소될 것이다. 우리 많이 봤던 문장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크게 봤을 때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진 문장이 바로 여기 있네. 자, 상대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문장 성분이 크게 SV 그 다음에 SV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 뒤에 이어진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주어는 뭐냐? 자, 여기 있네. 자, 수지, 수. 자, 왜? 자, 여기 상대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을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대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을까지가 관용어야. 자, 얘가 관용절인 거지. 자, 이게 수를 수식하는 거고 자, 이 수는 의존명사입니다. 그치? 자, 그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뭔데? 그 수잖아. 맞아? 그러면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학생이 주어. 있다가 서술어인 것처럼 이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서술어고 이거 주어고
그 앞에 있는 이 긴 문장이 뭐다? 전부 관형절입니다. 됐지?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은 주어 소수로가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어떤 문제? 자,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자, 이게 이제 주어가 없어. 맞지? 그러면 일단은 1번 아까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삭제되면 안 돼. 그치? 근데 지금 상대방이 마음을 얻고 싶은 게 누군지 생략돼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될 거 있지. 왜? 생략이 돼도 가능한 경우, 뭐 한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이 중복되는 경우는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한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이 중복되는지를 살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학교쌤이, 자, 뭐, 분명히 보기에서 말씀하셨잖아. 뭐라고? 한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이 중복되는 경우라고. 다시, 하나의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이 중복되는 경우.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어? 자, 뭐라고 나와 있네? 용을 들들이면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가 이 용을 들들이는 것의 주체니까 하나의 문장 안에서 주어가 중복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시 이 문장을 봐. 자, 여기서 문장 안에서 주어가 중복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다면 이 주어가 없잖아. 그러면 얘가 있을 수 있는 건 이 뒤에 이어진 문장의 주어가 여기 있는 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수가 주어인데 이게 주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다? 주어가 생략됐는데 생략되어서는 안 될 주어가 생략된 거야. 맞지? 왜? 하나의 문장 안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리을은 옳은 문장일 수 없습니다. 뭐에 의하자면? 보기에 의하자면.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일 수밖에 없어. 그치? 자, 내가 첫 번째 주장하는 바는 학교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2번으로 하셨어야 돼. 왜 갑자기 복수정답을 인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니 2번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주장이 아니라 맞잖아. 하나의 문장 안에서라고 분명히 보기에서 말씀하셨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2번일 수밖에 없지. 어떻게 리을이 옳은 문장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자, 그럼 이렇게 명확한 걸 학생들이 왜 틀렸을까? 그리고 선생님은 왜 애매하게 2번과 4번으로 복수정답을 인정하셨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거야. 자, 4번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4번을 하셨을 거야. 잠깐만. 주어가 생략되긴 했는데 이 주어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주어 아닌가? 맞지?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우리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앞에 지금 보시면은 디귿에 우리에게라고 하고 있네. 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생략된 주어가 뭔데?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주어가 지금 생략된 거야. 맞지? 그걸 넣으면 문장이 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야, 독자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이라고 한다든지. 자, 그러니까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을 하셨다는 것도 이해는 돼. 하지만 자, 분명히 먼저 보기에서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 자, 여기서 문제에서 자, 다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다음에 자, 뭐 추측 가능한 문장 성분을 생략한다라는 정보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답될 수는 없습니다. 자, 내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 문제가 잘못된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보기가 잘못됐어. 보기를 하나의 문장 안에서라고 이렇게 함정 지으셨으면 안 됐지. 왜? 우리가 문장 성분을 생략할 때 기업 문장처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사실 이거는 문제가 좀 많이 이상한 게 뭐냐면 기업도 이상해. 왜? 야, 솔직히 뒤에 있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 놔두냐. 이런 문장을 쓰면 앞에 거를 놔두고 뒤에 거 쓴다고. 사람이 용을 들들이면 그 위에 올라탈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자,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자, 기억처럼 자, 뭐 하나의 문장 안에서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말에서 생략이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케이스가 뭐냐면 예상 가능한 답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논리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거야 사실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야, 밥 먹었어? 라고 하는데 우리 뭐라 그래? 먹었어. 그러면 주어도 생략됐고 목적어도 생략됐지.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밥을 먹었어 라고 해야지.
근데 생략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예상 가능하지. 왜? 나한테 질문했잖아. 내가 밥을 먹었겠지. 그리고 밥 먹었어라고 물었잖아. 그럼 밥을 먹었겠지. 먹었어라고 했는데 뭐 내가 반찬을 먹었어 이렇게 대답할 리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예상 가능한 주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들어갈 주어는 여러분이 혹은 우리가 같은 주어야 되겠지. 자, 이런 예상 가능한 문장 성분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논리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이거야. 왜? 보기를 바탕. 다시 다음을 바탕.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었어야 돼. 있다 없다? 없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논리는 성립하지 않아. 자, 좀 아쉬운 건 이 문제가 이렇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자, 보기가 좀 잘못됐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자, 예시도 잘못됐어. 자, 왜? 문장 성분의 생략 여부를 논할 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추측 가능한 문장 성분이니까 생략돼도 되지 않나? 구어체는 그걸 허용해 주잖아. 누가 밥 먹었어 라고 해서 야 너 왜 빈문을 써 라고 하진 않지. 우리 문화권에서는 생략 가능한 정보들은 충분히 허용을 해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라는 건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문제를 풀 때 늘 말하는 거였지. 내신을 내는 선생님들은 어떤 실수를 하신다? 주관적인 선택지를 넣어서 그래. 주관적인 예시를 내시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어떤 실수를 하신 거냐면 예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문장 성분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리을 때문에 혼란스러웠을 거거든. 이런 문제를 내실 거였으면 문장을 각각 개개별 독립적인 문장을 주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 그냥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생략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따졌어야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줘버리니까 애들이 리을 문장을 접했을 때 이거는 생략 가능하지 않나? 라고 착각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예시를 준 것도 이 문제의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절대 2번과 4번이 답이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없어. 아까 말한 것처럼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있는 대로 고르면 2번이든 4번이 답을 확정해야지 이 둘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해야 돼.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보기와 잘못된 예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만한 내용을 건드렸기 때문에 차라리 이 문제는 취소를 하시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념을 다시 한번 재시험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을 2번으로 수정하든 아니면 문제 자체를 취소하든 그래서 어떤 수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학교 선생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시고 정정이 된다면 뭐 정정이 되어야 하니까 되어야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일정을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그 조치는 여러분들도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4번을 하신 분들은 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문제를 통해서 점수를 취득하는 건 옳지 않다. 따라서 그냥 이 문제는 2번으로 답이 정정되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를 취소하고 시험을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진짜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